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1월 23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일단 시장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중에서 좀 위험하지만 현재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의 시장에서 바이오 관련해서의 어떤 좀 위험 신호 이런 이야기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이것이 단기적인 것일지 잠깐 뭐 이런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위험 신호가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그것은 곧 시장에서의 주도주들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어제였나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전자 뭐 이런 쪽에서 주도주들이 바뀌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보통 이런 리포트들이 하루에 많을 때는 뭐 한 200개 정도 나오고 적을 때는 뭐 4, 50개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보통 매일매일 모든 리포트를 다 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와 생각이 비슷한 리포트를 좀 고르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리포트에서도 지금 시장 이야기와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비슷한 느낌의 리포트이고, 근데 이 리포트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리포트 안에 괜찮은 종목들이 좀 많아서 이 종목 위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도 관심 종목 한 세 종목 정도를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좀 어제랑 중첩될 수도 있고 과거랑도 좀 중첩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NH투자증권과 KCC, 그리고 KCC는 제가 벌써 예전부터 말씀드렸었죠. NH투자증권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고, 새로운 걸로 한다면 화승엔터프라이즈, 뭐 대한유화,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천천히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인데요. 보통 큰 흐름을 좀 볼 때는 월간 차트를 저는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주간 차트에서는 거래량을 좀 본다고 했죠. 한번 정리해 보면 월간 차트에서는 여기 위에 보이는 요 보조 지표가 월간 차트에서는 저는 있는 그대로의 그냥 이동 평균선 없이 그냥 시세 그대로와 MACD 오실레이터를 좀 봅니다. MACD 오실레이터를 좀 자주 보고, 주간 차트로 이 위에 있는 것은 제가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왜냐면 이것은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고 실수도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회원분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차트에서는 거래량을 가장 많이 보고, 일간 차트에서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디테일한 면을 좀 보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큰 흐름을 보기 위해서 월간 차트로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요. 이 월간 차트를 볼 때 적어도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적어도 월간 차트로 나의 종목을 한 번씩 볼 때, 사실 나의 종목을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실적이 좋은 종목을 보는 거겠죠. 내가 가진 종목에서 내가 가진 종목이 실적이 좋은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당연히 보는 거겠죠. 차트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을 먼저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일단 그래도 눈에 가장 직관적인 것들을 고객들에게 좀 알려드렸잖아요. 일단은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당연히 늘어야 되는 거. 뭐 부채 비율이 낮으면 뭐 당연히 좋을 수 있겠죠. 이런 건 뭐 너무 당연한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 ROE가 증가해야 된다는 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ROE까지도 증가해야 된다는 게 핵심인 거고 EPS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EPS 증가 이 말은 뭐냐면 현재가 2018년도잖아요. 2017년도가 이제 과거가 됐죠. 2019년도 이 현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ROE가 3, 4, 5 이렇게 나오면 이 정도면 뭐 정상이라는 겁니다. 미래의 EPS가 늘어야 된다는 게 여기가 핵심인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3, 4, 3 미래의 EPS가 ROE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은 이것은 좋지 않은 거. 그리고 EPS를 이야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EPS가 있고 2019년도가 있으면 과거부터 EPS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폭발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뭐 당연히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갈 때도 강하게 올라가긴 하지만 대신에 EPS가 적어도 100이었다면 내년에는 120 정도. 그러니까 EPS가 적어도 20% 이상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요거 정도는 꼭 보고 하시자라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 종목이 EPS와 ROE가 다 좋다.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 뭐 다 좋고 한다. 그렇다면 월간 차트를 한번 봐서 적어도 내 종목이 이렇게 좀 붉은 선, 이 영선 이상으로 좀 나와 있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적어도 내 종목이 이렇게 파란색에 있을 때는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비아트론 한번 볼까요? 비아트론 같은 종목은 어떤가요? 지금 벌써 이 파란색이 한참 전에 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요때는 요 바뀌는 순간에는 적어도 매수 포지션에서 매도로 좀 전환은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 이때부터 이만큼 들고 있었다면 적어도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꼭 해야겠죠. 이것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바로 다시 붉은색으로 옮겨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예측하고 홀딩 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한번 뜨면 추세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 내 종목을 월간 차트로 볼 땐 적어도 MACD 오실레이터 정도는 한번 보자라는 거. 대표 종목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는 아직 끝이 나진 않은 정도의 모습으로 좀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요 기울기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승의 기울기가 이 하락의 기울기로 전환되고 있는 거. 그렇죠? 요것까지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월간 차트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추세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적어도 월간 차트이다 보니까 이 한 칸 한 칸이 한 달짜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만약에 보면 저는 이렇게도 많이 보는데요. 이 위에 선이 과열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것들은 눌림목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눌림목. 근데 이건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이때도 눌림목일 가능성이 높았고 눌림목이 확인됐고 다시 상승을 했고 근데 요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 과열 구간이 빠지면서 이것까지도 색깔이 변하고 하락 추세로 가는 경우에는 진짜 하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위에 어떤 보조지표를 쓰는지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럼 현재 과장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던 강했던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월간 차트로 셀트리온을 한번 보면 아직은 아주 강한 모습이긴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아직은 아주 강한 모습인 것 같다. 하지만 이 과열권이 이렇게 과열권에서 빠지고 다시 들어가면 다시 강한 상승이 나오고
빠졌다가 강한 상승이 나오는. 근데 보통 요게 빠지고서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에서 보통 요런 구간들에서 보통 눌림이 줘야 되는데 이거는 눌려지지도 않고 계속 상승했거든요.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고 지금 현재 또 한번 빠졌습니다. 과열권에서. 이것이 이렇게 갈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고 다만 장기 매매, 중장기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오실레이터가 꺾일 때까지 적어도 이렇게 가다가 꺾일 때까지는 뭐 보유하셔도 좋겠지만 단기 매매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강함이 이탈이 됐을 때 과열권에서 이탈됐을 때는 물량을 정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한두 개만 더 한번 해보면 좋은 거 말고 최근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들 요즘에 안 좋은 종목 찾기도 좀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그죠? 고객 중에서 어, 이 종목 갖고 있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이 종목을 한번 보면 우리들 제약 흔히 그 테마주에 관련된 종목이죠. 근데 이런 종목은 실적 자체에서 일단은 접근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볼 의미가 없지만 일단 본다면 사실은 이렇게 훅 빠져 있는 모습들이 좀 많죠. 이런 모습들 그죠? 이렇게 음봉을 주면서 훅 빠지는 모습들 이런 거는 무조건 도망 나와야 되는 징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섞어서 한번 내 종목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적어도 MACD 정도 오실레이터는 꼭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럼 일단은 코스피 지수를 한번 월간 차트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볼게요. 이게 보면 이런 모습이겠죠. 아직은 과열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떤 모멘텀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차트로 한번 보면 이 과열권이 들어와 있는 이 순간에서 요런 모습들이 눌림일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요 구간이 그쵸? 이 구간이 8월달 요때 한참 힘들었을 때잖아요. 그쵸? 근데 눌렸고 다시 이것이 반등했죠.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눌림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아직 이 과열권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눌림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은 좀 했었고 지금 역시도 과열권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색깔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였죠. 이거 역시도 눌림이 아닌가라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월간 차트로 봤을 때 제가 오늘 오전 시황 말고 제가 중간에 한번 카페에다 글을 올린 거 뭐라고 했었냐면 추세적으로는 아직 뻣뻣이 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쵸? 이것이 만약에 플러스가 되면서 색깔이 진해진다면 주황색이 변한다면 한번 다시 큰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일간 차트라든지 뭐 일목균형표로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2주 정도 그러니까 흔히 일목균형표라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좀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게 뭐냐 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 지수는 일목균형표를 좀 많이 참고하는데요. 일목균형표 상에서 봤을 때 한 2주 정도 안에는 반등의 구간이 나와야 된다라는 어떤 계산이 좀 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2주 안에는 어느 정도의 눌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눌림을 바로 회복해 준다면 저는 여기서 플러스가 나오고 월간 차트에서 2월부터는 좀 상승이 다시 한번 시작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시나리오라는 것이고요. 시나리오를 이제 세워는 두되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눌림이 예상되는 것 같고 과열은 살아있고 추세는 이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매일매일의 분산을 확인해야 됩니다. 코스피에서는 5회에 걸친 분산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경계는 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한번 봐야겠죠. 코스닥 월간 차트는 상당히 강합니다. 아무 어떤 눌림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한번 확인해 보면 과열권에 꽉 들어와 있죠. 꽉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최고로 강한 모습. 근데 이것이 다음 달에는 내려갈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아주 강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염두에 두자. 이 코스닥의 가장 강함의 핵심이 바이오잖아요. 그죠? 이들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누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 시황 이야기를 매일매일 한 20분씩 이야기를 드리냐면, 시장이 곧 종목입니다. 내 종목들이 모여서 시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할 때 내 종목도 안전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내 종목이 좋아도 실적이 좋아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언제나 항상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받쳐준다면, 시장만 우상향한다면 내 종목이 일단은 실적이 당연히 좋았겠죠. 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수급만 어느 정도 붙어준다면 상승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장을 우선적으로 보는 거고, 그 중에서 매일매일의 시세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누적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6개월 동안의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현재 약간의 어떤 휘어지는 모습이 좀 보이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마치 요기 때처럼 이렇게 눌려주면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갈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아직은 그래도 하락하는 정도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상승하는 모습은 그냥 계속 저점과 고점을 조금씩 올려주는 모습이 많죠. 근데 하락은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모습. 이걸 착안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과거에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결국엔 이렇게 빠질 때는 진짜 하락하는 거고요. 지금은 아직은 상승 추세이지만 약간의 어떤 단기적인,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추세가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매도 물량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하나를 보시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도 보면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는 하지만 좀 올랐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좀 나와요. 현재. 그쵸? 이것이 이렇게 빠질지 혹은 다시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의 외국인들의 어떤 단기 어떤 매도 물량을 줄이는 정도의 모습은 좀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한참 매수가 들어왔던 외국인들, 시장의 방향을 주도하는 외국인들의 방향이 꺾일 때 위험한 것들을 알아야겠죠. 그 위험한 것들이 바로 조금 제가 보기에는 과열권에 많이 들어가 있는 바이오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도 아니죠. 몇 달 전부터 IT 쪽은 계속 삼성전자를 이제 메인으로 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고, 어제 오늘 역시 또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꺾일 때 얘까지도 만약에 꺾인다면 이제는 진짜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 정답이 아니죠. 해답으로 코스피에서의 중형주,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의 일부 대형주와 중형주의 주목을 좀 갖자라는 리포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보면 단기적인 어떤 조정의 모습인지, 수급상에서의 단기 조정인지 하락의 어떤 직전의 모습인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평온한 듯 보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좀 예민하거든요. 지금 시장은 예민하다라는 좀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어, 악재들을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모른 채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아이폰 X 관련한 거, 그리고 외국인들의 양도소득세, 세금 문제 관련 원천징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왔을 때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호재만 보던 시장이 악재 한두 개씩을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시장이 상당히 예민해졌고, 시장이 강함에서 어느 정도 좀 약함을 준비하는 것인가. 코스피 역시도 5차례 분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을 좀 봤을 때 좀 예민한 상황이 맞다. 그래서 이것들을 월간 차트로도 한번 본 것이고 누적으로도 좀 봤는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이 상승 추세가 꺾인 건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어떤 매도 수급상의 어떤 조정은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장 이야기를 또 많이 이렇게 했네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좀 소개해드릴 리포트를 좀 보면은 이거 역시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라서 이거는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일단은 조금 글씨를 좀 키워볼까요? 글씨를 좀 제가 그 눈이 별로 안 좋아서 어, 글씨를 좀 크게 봅니다. 마치 그 핸드폰 지하철에서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 글씨체 크게 보는 것처럼 저도 좀 그렇게 좀 보는데요. 그래야지 좀 인상도 안 찌푸리고 좀 오래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크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포트에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들과 지금의 활성화 정책을 좀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일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코스닥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반드시 주가가 올랐느냐 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과거의 사례인 것이고,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이 코스닥 정책도 중요한데요. 더 큰 것은 세계 시장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시장이 받쳐줄 때 한국 시장도 받쳐주는데, 거기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금리라든지 어떤 수급이라든지 이런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멘텀으로는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정부 정책 하나로만 깡충 이렇게 한국 시장을 올리는 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과거 사례에서도.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리포트에서는 하진 않았지만, 그냥 과거의 사례에서 봤을 때 정책과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별개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점은 미국 시장이 좋아야 된다라는 게 일단 1순위였고, 그때 한국 시장에서의 어떤 정책들, 금리 상황들, 대내외 변수들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 한두 가지 모멘텀 중에 하나로서 작용을 확실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보통 이 리포트들을 쓰는 사람들이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 보통 보면 제가 그 많은 애널들과 과거에 좀 많이 경쟁하듯이 토론을 좀 많이 해보기도 하고 의견도 많이 조율하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어렵게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렵게. 특히 영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네이티브처럼 현지인처럼 영어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화를 잘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영어를 많이 쓰는 사람, 영어를 많이 써서 리포트를 편하게 보게 못하는 것 같아요. 굳이 여기다가 왜 이렇게 다 영어를 써야 될까요? 그렇죠? 영어를 쓰면 괜찮고, 뭐 일어나 중국어를 쓰면 좀 이상하게 보인다거나, 그죠? 프랑스어를 쓰면
프랑스어를 쓰는 것도 별로 그죠? 뭐 당연히 영어를 많이 쓰긴 하지만 굳이 한국인들 보라고 쓰는 리포트에 영어를 굳이 이렇게까지 곳곳에 영어를 쓸 이유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그죠? 여기도 보면 이번 주 하고서 또 위클리는 뭐 이상한 그죠? 저는 이런 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괜한 오지랖을 한번 보여봤고요. 저는 아주 꼴보기 싫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영어를 말 중간중간에 많이 섞는 사람들. 어, 음, 제가 그 영국에서 회사를 다녔을 때 또 보면 어, 한국에서 아주 영어를 잘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실제 실무에서 영어를 쓰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괜히 이런 사람들이 우물 안에서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오지랖, 과한 오지랖을 좀 해보고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것들입니다. 과거에 코스닥을 살리는 정책이라고 하면 총 요번까지 5차례인데요. 그 중에서 2004년도 빼고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빼고 과거에 4번. 근데 이 중에서 딱 한 번, 2004년 요때 빼고는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 오히려 더 하락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하락의 이유가 보통 미국 시장이었던 게 많아요. 세계 시장이 붕괴할 때 한국 시장은 그 어떤 모멘텀 정책에 대한 노력, 의지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그런 흐름이었고 이번 연도에 어떤 활성화 정책, 한국의 활성화 정책의 주요 메인은 사실 크게 강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렇죠? KRX 300 지수가 나온다라는 거, 이것을 뭐 연기금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벤치마크 지수로서 활용하게끔 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뭐 이렇게 다 크죠? 근데 과거 거를 잠깐 한번 보면 이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제가 지금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04년도에 그 코스타 활성화 방안이 나오고 바로 바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상한가가 12%에서 15%로 변했던 거. 12에서 15%. 근데 지금 다시 또 30으로 올라왔잖아요. 언젠가는 하한가의 기준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정책의 방향을 봤을 때 일단은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할까요? 그 아주 강하다. 시장을 정말 확 일으킬 만큼 강한 건 아니다라는 거. 하지만 방향은 매우 긍정적이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는 면이 좀 있고요. 일단은 방향이 긍정적인 거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을 한다라는 겁니다. 과거 정권의 코스닥을 좀 이렇게 좀 배척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배척했다라는 게 뭐냐면 연기금 같은 경우에 1,000억 이하의 종목은 아예 매수를 못했거든요. 이런 정책들이 이제는 다 조정이 되고 오히려 편입을 하라라는 어떤 정책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건 아주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근데 약간 그런 생각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연기금이란 것은 결론적으로 국민의 어떤 노후 자금이잖아요.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길게 봤을 때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다소 코스피보다 변동성이 큰 코스닥을 강제로 좀 넣어라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연기금 안에서도 현금 비중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주식 비중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 주식 비중에서도 변동성이 작은 쪽으로 느는 것이 연기금의 본연의 임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연기금을 변동성이 큰
코스닥을 왜 자꾸 안 사느냐라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얼마 전에 제가 변동성 이야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에 대한 이야기.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한다고 반드시 수익이 극대화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계좌에 마이너스를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일단 코스닥의 밸류에이션이 좀 단기적으로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들은 좀 이야기를 했냐면 뭐 여러 가지와 비교를 해보기도 했고 다른 나라들과도 비교했을 때 코스닥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많이 말하는 PER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PER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 대비했을 때는 지금 다른 나라보다는 상당히 코스닥이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이고 높다라는 것인데 그 중에서 대신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신라젠, 바이로메드 이 다섯 종목을 빼면 그래도 좀 낮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낮다라고 해도 그래도 높습니다. 이걸 빼도 아직은. 근데 이걸 보면 그 다섯 종목을 빼면 현재 코스닥이 한 700포인트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 그러니까 그 700으로 계산하더라도 다른 나라보다는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코스닥의 밸류에이션 10년 평균 대비해서 보면 헬스케어가 가장 높습니다. 현재가. 근데 이것을 단순히 PER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페그라는 것을 일부러 제가 좀 며칠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PER을 이익 성장률, 그러니까 EPS 성장률로 나눈 것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ER로 종목을 보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구별하셔야 되고 성장주에 PER을 너무 많이 이제 대입하다 보면 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는 PER보다는 패그 지수를 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패그라는 것도 역시 제가 조금 동영상에 좀 남겨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결국엔 이겁니다. 그 뭐냐면 정책 관련한 어떤 방향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정책에 관련한 이 긍정적인 어떤 것들이 주가에는 많이 선반영되었고 이 주가 안에서 바이오 쪽에 좀 많이 몰려 있다. 그래서 바이오는 조금 바이오보다는 다른 중소형주들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로 중소형주들의 몇 개 종목들을 좀 여기다가 추스려 놨는데요. 그리고 여기 하나는 뭐 보면 알겠지만 회복기가 아니라 현재는 경기 확장 국면이거든요. 경기 확장 국면일 때는 대형주보다 중형주들이 좀 더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담아져 있고 그래서 일단 먼저 보면 코스피 중형주 탑픽 종목을 이렇게 보면 사실 여기 있는 종목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거든요. 보통 리포트들 보면 저희랑 안 맞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여기 있는 종목들이 거의 다 좋습니다. 거의 다. 몇 개는 좀 안 맞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을 한번 좀 보시면 어떤가 싶어요. 최근에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저는 상당히 좋게 보거든요. 여기서 몇 개만 한번 봐볼까요? 월간 차트로 한번 봐볼게요. 대한유화는 상당히 지금 이제 과열권에 들어왔고요. 과열권에 들어왔고 이제 요것이 양선으로 이제 올라와 준다면 이거는 상당히 좋을 거고 이게 한참 동안의 박스권을 이제야 돌파했거든요. 요런 종목이 최근에 보면 이런 종목이 최근에 보면 NH투자증권이 그랬어요. NH투자증권도 상당히 오래된 박스권을 기분 좋게 뚫었죠. 이런 모습대가 좋아요. 가장 첫 번째 하락하고 있다가 퉁 올라올 때 빠지고 있다가 퉁 올라올 때
요럴 때, 요럴 때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 좀 안전합니다. 그렇죠? 근데 안 그럴 때도 있긴 합니다. 안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럴 때가 더 시세가 분출이 강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도 보면 그쵸? 과열권이 이 MACD가 첫 번째 들어왔을 때가 어, 보면은 요때였거든요. 요때 딱 들어왔는데 요때는 아직 살짝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들어오진 않았지만 요런 모습과 그쵸? 요렇게 그래도 꽤 잘 맞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월간 차트이다 보니까 주간, 일간 차트에서 빠져나올 찬스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종목이 지금 현재 강하냐 안 강하냐는 월간 차트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한유화 저가 좋아하는 종목이고 롯데정밀화학도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죠. 롯데정밀화학. 아이고. 아이고. 롯데정밀화학도 보면은 월간 차트로만 한번 보면 큰 흐름만 가운데 이 선을 딱 돌파하면서 같이 이렇게 좀 맞물려 들어가는 요 구간부터는 시세가 시작됐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것을 코스닥으로도 한번 봐볼까요? 코스닥?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번 했던 적이 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 당시 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요 언저리 때였나요? 요 때였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요 때나 요 때, 이때가 9월달 혹은 10월달, 9월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요 때였나? 요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요 언저리 때, 여기가 되기 요 때였을 때 코스닥에서 뭔가 묵직한 게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묵직하게 올라오는 모습. 벌써 중앙을 뚫었고 여기서만 돌아가 준다면 아주 강한 모습이 나올 모습이었거든요. 탁 이렇게 뜨면서 아주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어, 제가 오늘 좀 두서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좋아하는 종목 락앤락도 괜찮고 후성, 송원산업, 애경유아, 호텔신라, 신세계, 하나투어, 화성, 동아에스테 일동제약, 그 다음에 키움증권 메리츠. 이거는 지금 NH투자증권이 여기 없는 거는 중형주만 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다 좋습니다. 증권주 한번 봐볼까요? 증권주를 만약에 본다면 저 두 종목이에요. 저 역시도 키움이랑 메리츠. 지금 딱딱 시작이 됐죠. 그죠? 이제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메리츠. 아이고, 메리츠 화재가 아니고 메리츠 종금증권. 또 이제 딱 시작이 됐어요. 그죠? 증권주들도 이제 딱 호흡이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을 한번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좀 생각을 했고 일진 머티리얼진 한번 봐볼게요. 요것은 일단 실적을 먼저 한번 봐볼까요? 일진 머티리얼진 일단 실적을 봐볼게요. 실적을 보면 ROE를 한번 봐볼게요. ROE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증가하는 뭐냐면 ROE가 2018년 현재, 2019년 미래, 2017년 과거잖아요. 일단 2018년 현재는 ROE가 9.5, 과거에는 13, 그 전에는 볼 필요 없고 2019년도에 다시 11. 이렇게 되면 주가가 2018년도에 한번 눌렸다가 나중에 이렇게 돌아 나갈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큰 흐름으로 월간 차트를 보면 현재 보면 얘가 지금 많이 좀 눌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많이 눌리는 모습, 주가가 계속 황보하는 모습인데 내년에 실적이 돌아 나간다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쉽게 빠지지 않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현재. 그렇죠. 저희가 최근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삼성전기도 보면 비슷한 모습이죠. 월간 차트에서 상당히 많은 도지형 캔들이 나오는 모습인데
그죠?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은 삼성전기는 실적이 상당히 좋죠. 그죠?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ROE만 보면 4, 8, 9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걸 한번 보면 4, 8, 9, 4, 8, 9. 그러니까 2016년도 4, 2018년도에 17년도에 아이고 잘못했네요. 어, 여기가 4, 그리고 2018년도에 8, 그 다음에 9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횡보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것도 눌림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돌아 나갈 수 있는지 이것이 과열권이 끝나지 않았는데 과열권이 다시 들어올지 요거가 관건인데 만약에 실적이 좋더라도 추세가 만약에 꺾이면 그죠? IT 관련해서 이쪽이 대장주가 아니면 실적이 좋아도 한참을 이제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많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도 한동안 계속 횡보하고 있는 것들. 한글과 컴퓨터가 한참 그랬죠. 얼마 전 카페에 올려드리긴 했지만 이 바닥권에 계속 실적이 좋았었는데도 주도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참 버벅거리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상승의 어떤 조건들이 좀 나왔습니다. 아마 한글과 컴퓨터는 변동이 심하긴 해도 추세적으로 좀 상방을 좀 갈 거라고 좀 보여지긴 하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종목을 한번 볼게요. 다른 종목 보면 이제 코스닥 대형주의 탑픽을 보면 뭐 포스코 캠텍이나 SKC 코롱피아에 다 아는 종목들이죠. 포스코 캠텍이 저는 대장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제이 콘텐트리도 좋고 포스코 ICT 역시 봐야 되는 종목. 고영은 정말 뭐 나무랄 데 없는 종목이고요. 뭐 웹잼도 센 종목이죠. TCK가 지금 사실 좀 많이 힘들죠. 한번 볼게요. 한번. 이제 월간 차트로 보면 티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TCK는 반도체 쪽에서는 거의 최고의 대장이죠. 소재에서는 그죠. 보면은 월간 차트로 보면 아직도 우상향이 끝나지 않았어요. 과열이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종목인 지금이 조정으로 좀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정 중에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정을 확인하고 반등할 때 매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조정 과정이니까 지켜볼 뿐인 거고 이거를 일간 차트로 한번 볼까요? 주간 차트로 일간 차트로 보면은 지금 조정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뭐 좀 반등의 어떤 에너지가 나온다면 그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 중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고 근데 역시 그때 아이폰 X 관련해서 무차별적으로 빠졌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FPCB 쪽 이쪽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만 MLCC라든지 MLCC라든지 이쪽 OLED 쪽이라든지 이쪽은 저는 조정이라고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쪽은 계속 수급이 타이트하거든요. 그렇죠? 공급기. 그래서 이쪽은 좀 봐야 되는 것으로 좀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월간 차트로 활용하는 것을 좀 계속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봐야 될 거는 두 개를 한번 봐볼게요. 포스코 ICT랑 SKC 코롱PI. 포스코 ICT를 먼저 볼게요. 강하죠, 그죠? 그냥 보유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강한 종목들은 보유하는 거고 대신에 SKC 코롱PI 이거 어때요? SKC 코롱PI는 지금 추세가 이탈됐죠. 근데 100% 이탈됐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 과거에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들이 눌림목 구간들이 이렇게 나오긴 했거든요. 이게 지금 눌림목인지 하락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매수 홀딩은 아닌 것 같아요. 정리하고 다시 반등이 시작될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고 실적을 한번 보면 이 종목도 개인 투자자들이 꽤 많은 종목이거든요. SKC 코롱PI 같은 종목도 실적은 좋아요. 이렇게 그죠? 실적은 계속 좋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조정인지 하락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반등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포스코 ICT는 현재 그러한 모습인 거고, 고영은 요즘 뭐 강하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좀 보여지는데요. 이게 좋은 종목 많습니다. 제이 콘텐트리 같은 종목도 저는 거의 대장급이라고 봐요. 아주 강하죠, 그죠? 최근에 미디어 쪽, 컨텐츠 쪽 다 강하거든요. 이쪽도 좀 염두를 하면서 보시고, 아모레 퍼시픽 한번 볼게요. 아모레, 아이고, 화장품주들도 강한데, 아모레 G. 이제 땅 시작됐죠. 이렇게. 이제 딱 시작됐죠. 이게 만약에 운이 좋아서 여기다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아주 행복한 고민이 되겠죠. 이만큼 상승을 하겠구나. 이게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죠? 아직 알지 모르지만 아주 의미 있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화장품 쪽은. 그렇죠? 꽤 많은 시간 눌림을 극복했고 바닥을 잡았고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쪽 여기 리포트에는 화장품 쪽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일단은 첨언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뭐 콜마 B&H 정도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콜마 B&H 일단 실적 먼저 보시죠. 실적 보면 ROE만 한번 봐볼게요. ROE는 일단 줄어들긴 하죠. EPS가 증가하긴 하지만 증가폭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EPS가 계산을 해볼게요. 이만큼의 증가폭이 얼마냐면 1608 나누기 1589는 아이고 제가 계산 잘못했네요. 1608 나누기 1589는 빼기 1 아주 미미할 정도로 거의 증가가 없네요. 그죠? EPS가 증가가 멈췄습니다. 영업이익은 늘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 종목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갈지 순이익까지 반영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ROE는 줄고 EPS도 줄고 그러면 이 회사의 퍼를 한번 볼까요? 퍼가 20배 정도인데 그죠? 퍼가 20배가 이상인데 이익 성장률이 5%도 안 나와요. 그럼 나누면은 패그 지수가 4, 꽤 높거든요. 이런 종목은 좀 예외로 좀 봐야 되는 종목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그렇다고 뭐 안 오르진 않을 거예요. 지금 사실 추세가 많이 살아있거든요. 업황이 살아있기 때문에 화장품 쪽에. 하지만 종목을 만약에 고른다면 그래도 실적이 하락을 하는데 업황 때문에 올라가는 콜마 B&H를 살 바에는 그쵸? 실적도 좋고 주가도 차트도 맞는 이것을 고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제외하시자. 이 회사가 나쁜 게 아니고 우리의 원칙과 맞지 않는 가끔 종목들도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대부분 여기 나온 리포트에 나온 종목들이 대부분 맞고 웬만한 리포트 보면 저희의 원칙과 맞는 것이 거의 한두 개거든요. 왜냐면 ROE가 보통 리포트를 작성할 때 이렇게 애널들이 리포트를 작성하는 이 방식은 뭐냐면 수학 문제 풀듯이 그냥 공식을 배우는 겁니다. 누구나 한 일주일이면 배울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들의 그 리포트 방식 중에 ROE가 일정 부분 유지되는 회사들을 많이 골라요. 근데 우리는 유지가 아니라 상승하는 회사를 고르고 거기에 EPS가 적어도 20%, 25% 이상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종목 안에서도 제외되는 종목들이 꽤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도 강한 종목을 찾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제외하는 좀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성장 주식을 PER로만 보지 말고 패그 지수를 꼭 확인하시라라는 이야기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일단 시장은
추세는 가고 있는데 이것이 단기적인 어떤 호흡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 바이오 쪽에 만약에 단기 호흡 조정이 좀 들어간다면 조정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올랐고 가장 많이 비싸고 하여튼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하지만 이거 역시도 추세를 잘 따라가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아닌 중형주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왜냐면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중형주들이 대형주보다 오히려 수익률 면에서 좀 강하기 때문이다라는 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하면 좀 어떨까 싶고요. 일간 차트로 코스피 지수 한번 먼저 볼게요.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이 코스피에서 나왔거든요. 이것이 좀 연결돼야 됩니다. 연결돼야 되고, 지금 제가 아까 오전에 글 쓸 때만 하더라도 5,300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2,300, 2,530포인트, 2,530포인트를 넘어야 된다라는 글을 좀 썼는데 넘었네요. 종가상 의미 있는 수치라고 좀 보여지고, 이것을 좀 잘 버텼으면 좋겠고, 코스닥 한번 마지막 보면, 코스닥은 지금 뭐 추세가 너무 좋죠. 그렇죠? 2%가 올랐다는 게 너무 좀 심하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아마 다음 달 정도에 셀트리온이 좀 이전 상장되고 남에 조금 수급이 좀 안정이 될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부터는 미국의 어떤 금리에 대한 변수들이 시장을 많이 좀 흔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거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예, 요 정도로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들 고생 많이들 하셨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